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입니다. 우리 도덕 완전 오랜만에 공부하죠. 근데 도덕 시간이거든요. 바르고 고든 마음을 실천해요를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교과서 12쪽에서부터 15쪽을 다룰 거고요. 선생님이 뭐 지난 도덕 좀 오래됐지만 그때 강조했던 거는 그 도덕은 그 알고 넘어가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한번 오늘도 그 점을 유의하면서 도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정직의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곱게 행동하는 것. 그때도 했었던 것 같지만 거짓이 없어야 되고 바르고 곱게 행동하는 것. 이걸 정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약속 잘 지키기. 거짓의 반대니까 당연히 약속 같은 걸 잘 지켜야겠죠. 약속을 안 지키면 뭐 거짓말쟁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요. 다음, 자신이 한 행동 되돌아보기. 반성. 반성을 할 수 있어요. 뭐 친구랑 다투고 나서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는 게 맞았나? 반성 같은 걸 해보고 뭐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하곤 하죠. 다음 거짓말 하지 않기. 뭐 비슷합니다. 약속 지키는 거랑. 이제 교과서 12쪽의 내용이거든요. 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너는 너 자신을 이긴 거야. 오늘은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윤희는 이번 시험을 대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자 윤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종수가 윤희의 고민을 알아채고는 답을 보여주려고 답지를 슬그머니 윤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수가 보여주는 답을 절대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것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순간 윤희는 그만 종수의 답을 베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멀리서 윤희의 행동을 보고 계시던 선생님은 내심 놀랐지만 못 본 척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나오는 윤희의 모습이 당당하던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선 윤희는 눈물을 떨구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친구의 답을 베껴 쓰고 말았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네가 정직하게 말해주어서 기쁘구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자신을 이긴 것이란다. 선생님은 윤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인데 13쪽 밑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윤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렇게 행동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정직하게 행동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뭐 선생님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뭐 말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적은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의 어렸을 때 습관? 그러니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여러분보다 2살 많을 때 습관 같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은, 좀 약간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는 것 같긴 한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뭐 시험이 있으면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고 쉽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다 풀고 나면은 그냥 주위를 둘러봅니다. 애들은 얼마나 풀었는지, 뭐 나만 어렵게 느꼈다든지, 뭐 나만 쉽게 느낀 건 아닌지.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약간 주변을 둘러봤어요. 애들은 뭐 아직도 풀고 있나? 아니면은 뭐 나만 오래 걸리나? 애들 뭐 다, 그러니까 뭐 시험 끝나면은 뭐 엎드려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뭐 일단 펜이나 연필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주변을 둘러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주위를 둘러보는 행동을 보면은 뭐랄까 담임 선생님이나 그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 쟤는 뭐
뭐 풀어서 친구들 답을 보려고 저러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의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정확히 다른 애들의 반응을 보려던 선생님의 행동을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주위를 둘러보려는 게 어떻게 다른 애들이 어떤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하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 경험이 있거든요. 뭐 지금 생각해봐도 재밌는 경험이긴 한데 또 밑에 두 번째 정직하게 행동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일단 용기가 있어야 돼요. 보통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친구의 답을 베끼는 행위는 일단 부모님이나 주변의 기대가 크고 또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풀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했으면은 답을 안 베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시험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제 나는 그 노력을 충분히 안 했다든지 뭐 중간에 게임 같은 게 너무 하고 싶어서 게임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는 것도 꾸중을 들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정직해야 하는 것도 정직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답을 베끼고 넘어가면은 부모님한테 혼도 안 나. 그리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한 것처럼 인정을 받아.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성과예요. 선생님 생각입니다. 일시적인 성과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이제 대학을 나중에 가려면은 안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쳐야 돼요. 근데 수능 때는 컨닝을 할 수가 없어요. 컨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다 돌아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처럼 풀어서 냈지만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나중에 수능 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가 길었고 넘어가 볼게요. 공책에 질문의 답을 써보세요. 윤희는 종수가 답을 보여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당장은 고맙고 배려심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이것도 못 풀까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윤희가 시험지를 들고 나오면서 울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고 네. 윤희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어떻게 행동했으며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에 있는 질문들 다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직 실험. 정직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선생님이 갖고 올게.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 얘기했죠. 사례금 지금 15만 원.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게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15만 원 이거? 네,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맞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됐어요? 10만 원이요. 세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096이잖아요.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좀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이 내용이죠.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실험했습니다. 사례금 50만 원 주겠습니다. 했는데 15만 원 봉투 5만 원이 더 들어 있는데 15만 원 맞나요? 맞습니다. 맞다고 했죠. 이제 밝히니까 부끄러워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다음 정직 실험인데 이거는 그냥 내용만 보겠습니다. 선우는 요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고 문제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뿔싸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험 때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이들은 모두 답을 쓰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선우의 답안지는 텅 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종호가 선우가 괴로워하는 걸 보더니 선우의 팔을 쿡쿡 찔렀습니다. 종호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종호가 슬쩍 자신의 시험지를 들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종호가 다시 선우의 팔꿈치를 찔렀습니다. 선우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선우는 시험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생님은 시험 감독을 하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봐, 종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종호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데 그래도 선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책의 내용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금도끼와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 아저씨. 선생님은 아이들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선우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뭐 이런 영상도 있는데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14쪽 내용입니다. 1번 상황. 현우는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숙제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늦잠까지 자서 숙제를 못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우네 모둠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현우는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뒷이야기 완성하면 돼요. 다음, 경수는 하은이가 과자로 만든 집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수는 호기심에 과자의 집을 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문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하은이가 문이 부서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사실대로 말할지 거짓말을 할지 고민합니다. 이것도 이었으면 될 거고요. 상황 3. 오늘은 연주가 청소당번인 날입니다. 연주의 역할은 사물함 위를 걸레로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함에 먼지가 많지 않아 걸레로 닦지 않더라도 티가 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주는 청소를 하고 지옥할지 청소를 하지 않고 빨리 집에 갈지 고민합니다. 그 다음 15쪽입니다. 자기평가.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회에 걸쳐 실천하고 기록하기. 나의 정직한 행동 실천 목록.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 적어보시고 실천 정도를 5일간 체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을 적어보고 체크하는 겁니다. 실천 후 느낀 점과 앞으로의 실천 계획이 있겠네요. 우리 과제.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PPT 슬라이드로 띄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그거 다 적어보고 교과서 14쪽에 있는 상황 1, 2, 3에 이어지는 것, 또 15쪽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14쪽, 15쪽과 중간에 선생님이 슬라이드에 띄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빠빠이.